여러분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일요일 핵직구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 에세이처럼 아주 길게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요. 한번 같이 우리 컨설팅 달려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저 지금 회사 다니는 지 한 달 다 돼가는데 일하는 업무는 IT 콜센터고요. 기본 시스템 한 지 한 달 다 돼가는데 따라오지 못해서 과장한테 혼났습니다. 다른 시스템도 산더미입니다. 과장님이랑 진지하게 면담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너 적성에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겉으로 맞다고 말했고요. 속으로는 안 맞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고 기본 시스템으로 큰 사고를 2번이나 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적으라 그랬죠. 이렇게 길게 에세이를 써놓고 질문이 없어.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랬는데 어쩌라고. 제가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면은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뭐 이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겁니까? 없죠. 자, 무슨 뜻이죠? 우리 마저 빨리 질문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아요. 30초. 아, 25일날 월급 나오는데 그만두려면 미리 말해야 하나요? 자, 오케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핵직구 방송이니까요. 참 노력해서 쓴 상황에 비해서 질문이 정말로 참 안타깝네요. 이 위에서 너 적성에 맞냐 안 맞냐, 저는 겉으로 맞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안 맞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25일 월급 나오는데 그만두려면 미리 말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만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많은 긴 얘기를 종합하면 저 25일날 월급 나오는데 그만두려면 미리 말해야 하나요? 요거예요. 딱 요거예요. 요거 다 없어져도 이렇게 다 없어져도 충분히 말됩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요 밑에 있구나. 저 친구 때문에 지금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하시면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한 2주에서 3, 4주까지는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미리 언지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의죠. 왜냐면 후임도 찾아야 되고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네. 하지만 일단은 25일에 나오는데 지금 벌써 20일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당장 가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만둔다는데 장사 있겠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요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 참 오래 기다려줬어요. 우리 마적이 미리 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프리카 TV에 들어오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분이 하주님은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하주님은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라는 질문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잘 낳아주신 것 같아요. 죽어도, 아닙니다. 저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조금 잘, 낳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잘생겼죠?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서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에 들어오면 뭔가가 허전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아프리카 TV 시청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 같은 거를 보다 보면 볼 때는 막 재밌게 신나게 막 달렸는데, 근데 막상 보고 나면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어떻게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밤을 새고 잠은 못 자고 난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그건 BJ들의 책임도 저는 일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을 한 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루를 같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루를 같이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려만 오는 여러분들한테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냥 하나하나씩 꿈을 향해서, 그리고 인생의 도전들을 같이 해나가는 약간 그런 방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방송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컨설팅 방송도 어떤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그냥 좋은 얘기네 라고 끝나는 사람은, 이건 절대로, 이 컨설팅 내용은 절대로 내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컨설팅을 듣고 그러네?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컨설팅에서의 내용들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진이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단 허전하지 않고 현자 타임이 오지 않으려면 구하준 방송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의미를 찾아봐라. 이렇게 좋은 방송에서는 정말로 찾을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 아프리카 TV에 여러분들 팬들에 대한 일정 책임은 BJ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BJ들도 이제 조금 가져야 될 문제의식이긴 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친구들 말고 이제 조금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이제 어른들은 이제 저를 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헤이준 TV 가족 여러분들이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가볍게만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항상 마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BJ들도 역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자극적인 거, 그 다음에 무작정 돈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조금 우리 팬들을 위해서 조금 이 팬들에게 현자 타임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팬들의 삶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좀 연구를 하는 것까지가 BJ의 몫이 아닐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 형 방송을 자주 봐라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하주님 반팔 와이셔츠도 입으시나요? 그러는데 남자라면 여름에도 긴팔 와이셔츠를 입어야죠. 반팔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아이티 나는 거고, 약간 남자는 긴팔 와이셔츠를 이렇게 롤업해서 입는 그게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더워가 별풍선 20개 선물 고맙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입어요? 그러는데 얇은 와이셔츠를 입어야겠죠? 겨울용 와이셔츠가 아니라 여름용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롤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향제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방향제는 이제 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향이 어떤 향인지에 따라서 제가 좋아하는 향도 있고 싫어하는 향도 있어가지고 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오렌지 향 같은 거 좋아하죠. 시트러스, 사이트러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또 하나 쓰잘데기 없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 헤이준 TV에는 헤이준 컴퍼니를 이제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두운 지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헤이준 컴퍼니에는 뭐 어그로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원 부서가 있고, 또 복지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헤일리라고 이제 저희 방 열혈 회장이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헤이준 컴퍼니 과장입니다. 저희는 뭐 열혈 회장이라고 해서 이제 막 승진을 막 시켜주는 그런 부패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장을 단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도대체 이 과장에서 언제 진급을 하느냐? 이제 요게 질문이에요.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 헤일리가 아직도 내공이 좀 더 쌓아야 돼요. 이제 과장 위에는 이제 임원진급인데, 아직 임원진급이 되기에는 아직 오빠의 이 넓은 마음을 다 이렇게 파고드는 그 센스가 아직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요즘 오빠의 최대 고민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진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 방송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했던 약속을 제가 꼭 지키고 싶은데, 사실은 요즘이 가장 제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좀 건강에도 조금 이제 이상 신호들이 조금 많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방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 최대 고민이에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점점 더 많아져요. 진짜 신기하게 작년에도 똑같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지금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이 일만 끝나면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딱 방송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줄어들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게 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뒤에 밑에 또 이거와 비슷한 질문이 있으니까 그거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일찍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다 공무원 하려는데 공무원이나 은행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공기업은 너무 빨리 나와야 한다고 하고 은행도 눈치 봐야 한다고 하고 별로라고 공무원 하는 게 어떠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별로 공무원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별론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거 질문한 친구 잠깐 나와 볼까요? 질문한 친구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청룡열차 달려님이 이렇게 에세이를 쓰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치 싸다구를 날려야지. This is Sparta!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핵직구로 그 오류가 뭔지 하나하나씩 파헤쳐 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굉장히 남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은행을 가냐, 공무원을 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행을 가도 힘들 거고요. 공무원이 돼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모든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가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점점 더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랑은 맞지 않는 계속 주변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없어지는 때가 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난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건 공기업을 갈 수 있고 은행도 갈 수 있는 스펙이라면 지금 스펙이나 능력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능력치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능력치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를 고민해야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잠시 멈추는 시간. 우리는 무작정 달려가요. 내가 뭐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몰라. 그냥 계속 그냥 달려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나는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걸 해야 할지 약간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는 정말로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나 은행 둘 다 어떤 거를 가도 상관없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무원이나 은행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적이지 못한 나를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와지는 질문을 가지고 다음 컨설팅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컨설팅은 지금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네일님께서 별풍선 1개로 1029번째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설팅 시간에 인사는 우리 매니저분들만 해주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컨설팅에 조금 피드백을 계속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치 중심과 물질 중심의 삶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주님은 다양한 일 가운데서 어떻게 현실과 가치 사이에서 둘이 어떻게 조합하시면서 살아가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일단 가치 중심이라는 거는 내가 지향하는 거, 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조합하면서 살아나가냐, 요게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저희 팬들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지 말고 봐야 될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다시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현실을 다 그냥 상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은 그냥 내팽개 쳐두고 그냥 이상적으로만 가면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에 더 매이거나 아니면은 객관성 결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상적인 걸 생각해도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객관성과 주관성을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니 현실이 지금 묶여있는데 어떻게 내가 꿈을 생각하느냐,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계속 주입해왔던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편하고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우리는 시스템화 된 거죠. 어떤 부분에선 자라오면서. 하지만 저는 그 시스템을 몸 안에 리듬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나머지 게 따라오는,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면은 그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돈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에 매여서 진짜 정작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내 인생이 점점 갈수록 현실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로 이제 또 밑에도 이제 또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성에 안 맞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뭔지를 찾아볼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학생이나 아니면 이렇게 청년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제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적성에 맞는 거를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민하고 저를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는 미쳤어?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하고 김치 싸다구를 날려요. 왜냐? 저는 그 친구들한테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진짜로 자기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고 싶으면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잠을 줄여서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를 그만 때려치고 자기를 위해서 집중을 한다고 하면 집중할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 한 열의 9은요 회사 때려치고 나서 오히려 더 삶이요 느슨해지고요, 그 다음에 더 오히려 집중 안 하고요, 더 오히려 삶의 규모와 리듬이 깨져버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그거를 얼마만큼 간절하게 파고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부터가 가짜였던 거예요. 단지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상이라는 거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현실에서도 그 꿈을 향해서 미친 듯이 도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과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타협하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냐는 이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진짜로 내가 가치 중심의 삶을 산다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해야 될 명확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야 될 이런 길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더 요즘에 신경 쓰는 건 현실이에요. 아,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 때문에 꿈을 못 이루겠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꿈은 있어, 난 이걸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계속 이뤄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8살에 다시 대학교를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에 있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이 시간 없는데 방송 어떡하지, 이 고민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이 시간을 매니지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어떡하죠 라는 건 고민이 아니에요.
그건 푸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있다. 그러면 그걸 향해서 미친 듯이 도전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상해서 꿈꾸기만 하지 말고 그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들고 현실에서 미친 듯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합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현실로 실현시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가치 중심의 삶과 물질 중심의 삶, 이 두 가지 다 포함한, 진짜로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하나를 특정 지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꿈을 이루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꿈을 못 이뤄요.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요, 처음에는 배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배우를 하다 보니까 연기는 둘째치고 먹고 살아가고 현실에 딱 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고 알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몸이 지쳐. 그 다음에 연기랑은 상관없는 알바를 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내 연기의 꿈이랑은 멀어져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로. 근데 이거는 배우 지망생들 뿐만 아니라 내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럼 배우가 될 수 있는 길에서 뒹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배우가 될 수 있는 길에서 뒹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 중심과 물질 중심의 삶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질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왜냐면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이 물질까지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가치를 제가 찾으면 그 가치를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면 현실이 안 보여요.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을 볼 생각을 못해요. 바빠서.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현실이 극복되어져 있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 저는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컨설팅의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항상 얘기가 이거예요. 이 물질까지도 현실까지도 따라와 질 수밖에 없는 진짜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거, 그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컨설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물 한 번 먹고, 자, 여러분들 새로 들으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지현 약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빠가 가장 기피하는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성격은요, 말만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말만 하는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그 말할 시간에 하나라도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도 맨날 말만, 고민이에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어떡할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어떡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피해요. 왜냐면 일을 같이 해도 그런 사람들은 플러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에너지를 주고 좋은 길을 빨아들이는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피하는 성격은 말만 하는 사람, 아무런 효율성도 없이, 아무런 이런 창조적인 영감을 느끼게도 못하는, 그냥 진부하고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싫어해요. 뭐 너무 핵직구였나?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니까 요 정도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정이가, 오빠 요즘요 저 잠을 줄이면서 점점 잠을 자는 시간이 아까워져요. 근데 그러면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어떤 생각으로 고쳐 먹어야 제가 좀 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에는 커버가 들어간 게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잠을 줄이면서 할 것들을 찾은 건지, 그거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거면 그거에 맞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진짜 그거에 가슴 뛰는 거면은 그건 좀 더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건강이 상할 정도로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한치 앞만 내다보는 거랑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저도 사실은 워낙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건강이 조금 신호들이 조금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건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면 구하준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구하준을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오는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개인 채널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컨텐츠 중에서 마윈 대표, 알리바바 회장 마윈 대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냐,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뭘 하고 싶냐 라고 하는데, 자기는 젊음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고 싶은 게 젊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나이가 들고 몸이 딸려지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젊음이라는 거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 젊음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 다음에 대기업의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은요 음식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전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까탈스러워.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는 대로 좀 잘 먹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돈 벌었다고 까탈스럽나? 저 예전에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은요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가면은 절대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거, 그 다음에 검증된 거, 그 다음에 탈이 나지 않은 음식들만을 먹어요. 그리고 잠자리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관리까지도 그 정체성에 맞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조금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내가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요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내 건강이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한답시고 앞으로 더 일을 해야 될 건강이 무너진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그 일이 맞는 건가?
그러면은 건강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건강이 이렇게 안 좋고 이런데 너무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단과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를 결정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까에 대한 한번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오빠는 오른쪽 얼굴턱이 좀 더 매끈한데 오른쪽은 왜 잘 안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머리를 스타일을 한 게 왼쪽으로 더 잘 보이게 머리가 스타일링이 되어 있어서 왼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봐야 될 모니터의 방향이 일단 왼쪽에 있어요. 세팅들이 다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왼쪽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얼굴 같은 거는 여기를 보면은 그냥 허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을 볼 수가 없어. 방송을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 얼굴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기도 해요. 오른쪽 얼굴은 조금 더 싸나운 이런 인상을 좀 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님, 저 형님 후배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제 후배로 들어가고 싶다는 건 경희대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일단 뭐 대학을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겠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죠. 공부를 잘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야 될 방향, 꿈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대학교 면접을 봤을 때요, 저는요 다른 애들처럼 면접 준비하지 않았어요. 물론 준비는 했죠.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준비는 했지만 저는 아프리카 TV 얘기했거든요. 제가 정치 외교학과를 지원했는데 저는 아프리카 TV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깜짝 놀래요. 아프리카 TV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 TV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대학을 들어간 이유기 때문에 아프리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제 삶의 일부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얘기 안 하고 이 구하준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정치 외교학과에 들어가고 싶냐?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프리카 TV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TV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도 있고 초중고 대학생 뭐 아빠 뭐 엄마 그 다음에 교사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꿈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조금 모자란 친구들도 있고 좀 어떤 친구들은 되게 빠리빠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방송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게 정치학과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면접할 때 그 교수님한테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제 꿈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제가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교수님들이 좋게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명확했거든요. 내가 대학을 들어와야 될 이유,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명확해서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 대학은 대학 가가지고 나의 적성을 찾으러 가는 데는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대학은요, 적성을 찾아서 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적성 교육 검사해주는 센터에 가서도 적성 찾을 수가 있어요. 대학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등학교 때까지 찾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넓게, 깊게, 높게 공부하고, 그 분야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는 거. 그래서 나만의,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만의 1%를 찾아내는 게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학의 본질에 맞게 저도 대학 생활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이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어떻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이걸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컨설팅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점치님이 저도 16학번이에요. 그런데 반가워요. 네, 저도 16학번 새내기입니다. 만학도 새내기. 반갑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을 잘 때, 그리고 회사 갈 때 조금 늦어요. 매번 방송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 없을까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 잠을 잘 때 회사 갈 때 좀 늦어요. 그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으면 됩니다. 제가 1분 늦을 때마다 손톱을 하나씩 뽑겠다. 그리고 진짜 1분 늦었는데 손톱이 하나 뽑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알아서 잘 일어날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송 핑계 대지 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요, 아무 일도 못해요. 여기 우리 팬들은요, 방송 보기 위해서 자기 스케줄도 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었어요?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캐리비안 베이를 처음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파도 풀과 이런 거는 정말로 완전 그냥 충격이었어. 그리고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그 캐리비안 베이를 간다고 했을 때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그때 어떤 기억이 나냐면 아침에 8시인가 7시에 출발을 하는데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누가 안 깨워줬는데도. 근데 이거를 페이스북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사이컬러지, 심리랑 굉장히 정신과학이랑 되게 연관이 많은데, 여러분들 밤에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잠에 드느냐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연결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전쟁하고 막 이런 영화를 보면 다음날 아침에도 그런 막 전쟁하고 막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희 방송에서 제일 마지막에 항상 방송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방송을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뭐냐가 그 다음날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내가 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방송 보고 이제 딱 자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취침하는 그런 리듬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엔 여기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 이 안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회사에 가야 될 책임, 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사 가야 될 이유도 안 찾아진 친구고요. 내가 회사 가서 어떤 걸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친구가 대부분이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새고 오늘 새벽 7시에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런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일단은 먼저 내가 왜 그 일을 가야 되는지, 나는 그 일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찾아보면 일어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컨설팅을 여러분들이랑 오늘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컨설팅의 핵심은요, 항상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난 뭘 잘하는지, 이 잘하는 걸 가지고 나는 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는, 잠시 멈추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된다. 전 그렇게 항상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혼자 하기는 힘드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일매일 하루를 같이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같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정리해보자. 약간 요렇게 제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오늘은 컨설팅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컨설팅은 유튜브에 구아준을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에 다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제 채널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추천 즐겨찾기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부터는 일탈 남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